안녕하세요. 4월 21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님입니다. 오늘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4월 21일자 내용이고요. 이전에 제 채널에서 에이징랜드 많이 다뤘죠. 또 몇 개 다 영상으로 다뤘는데 이 종목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하락장에서 매집을 해서 상승장의 수익을 보아야 할 종목으로 원픽 종목 중에 하나로 뽑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에이징랜드가 각광을 받았던 우리가 주목했던 시장에서 이유는 딥시크 등장과 그 파급 효과 때문에 가장 크죠.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가 중국 AI 스타트업인데 챗GPT4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면서 쇼크를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대규모 AI 추론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고, 그래서 복잡한 언어 모델 처리라든가 대량의 데이터 학습, 실시간 응답 요구, 지속적인 모델 개선 등이 필요로 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고성능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죠. 그래서 고성능 AI 반도체의 수요라든가 대용량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됐고요. 고속 데이터 처리가 중요하고 전력 효율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엔비디아에서 공급되는 일괄적으로 고사양의 고급화 전략, 그러니까 비싸게 가격이 비싼 전략으로 고사양을 양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분야에서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생긴 거죠. 실제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딥시크처럼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분야도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탑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탑픽 중에 하나를 에이징랜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이끄는 힘이 발휘가 될 때는 그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그 앞장을 서서 갈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요구가 등장했죠. 그래서 딥시크 등장은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처리를 위해서 고성능, 저전력, 고효율의 AI 전용 칩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 등장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한 거고, 또 하나는 AI 전용 반도체의 중요성, 또 중소형 팩리스 기업의 재평가입니다. 또 맞춤형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요 3번, 4번 요 라인에서 우리가 에이징랜드의 효용성을 아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기술 대응력이라든가 특화된 솔루션 제공, 빠른 시장 대응력, 틈새 시장 공략 유리한 이런 부분, 중소형 팩리스 기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아주 시장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맞춤형 솔루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별 맞춤 AI 칩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단순 생각할 때는 양산형 칩을 가지고 그 양산형 고급된 칩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했다면 각 기업별로 특별한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급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세분화되고 그에 대한 필요한 대응성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각자의 그 요구에 맞는 설계형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에이징랜드의 중요성이 돼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엣지 AI 솔루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저전력 고효율 설계를 증시하다 보니까 요 각각 개별 설계와 이런 생산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에이징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의 구체적인 효용 가치를 보시면
온디바이스 AI 플랫폼 및 NPU 개발이에요. 그래서 초저전력 AI NPU를 설계 중에 있고요. 모바일 서버, 클라우드 통합 AI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 경량 고효율 모듈화 칩셋 기술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또 엣지 디바이스용 AI 솔루션을 제공하죠. 또 ESSD 컨트롤러 및 PLP, PMIC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솔라디움과 액체 냉각형 SSD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기사와 함께 또 크게 떴었죠. 또 AI 훈련, 추론 위한 IO 병목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전력 효율 및 속도 개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특화, 저장장치 성능 향상을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에이징 랜드는 이런 구체적인 효용 가치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을 수 있다. 또 미래가 돋보인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두고 또 다른 효용 가치로 보시면 ESSD 컨트롤러 및 PLP, PMIC 기술이에요. 에이징 랜드는 AI 훈련 추론에 중요한 스토리지, IO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AI 시스템의 성능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주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각은 됐는데 이게 더 시장의 자금과 나머지 관심을 끌어올 나중 이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떼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용 저장장치 전력 효율 속도 개선입니다. 이 전력이라는 이 부분 사양이 고사양이 될수록 고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전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이징 랜드의 구체적인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글로벌 협업 능력이에요. 엔비디아, 솔리디움과의 솔리다임 등과 협업이 가능하고요.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도 교류도 가능합니다. 또 국제 표준 준수 능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다국적 프로젝트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 양산 가능성이죠. 개발, 양산에 따른 공급망 진입, 여기까지 스케일 확장이 가능한 구조고요.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립했고요. B2B 납품 가능성이에요. AI 기업 대상 맞춤형 솔루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뭐 어두울 때가 제일 밝기 전인 거죠. 사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계속 꼬꾸라지고 있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길을 못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딥시크라는 등장으로 인해서 이 에이징랜드 같은 특화된 기술과 특화된 분야의 강점을 가진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앞으로 주된 종목이 될 수 있다.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 에이징랜드의 가치를 보시면 기술성이죠. 시장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수익 모델도 있고 성장 잠재력도 있는데 기술성 면에서 본다면 AI 전용 반도체 설계 역량이 있습니다. 또 고속 I/O, SSD 컨트롤러 기술이 있고요. 또 NPU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저전력 고효율 칩 설계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시장성을 보시면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죠. 너도 나도 AI 하잖아요. 그래서 AI 시대가 도래했고 실제로 확장성에 지금 도달하고 있죠. 초기 단계는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성에 있는 거고 이게 성숙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적인 강한 성장을 할 텐데 이 성장에 따라 맞춤형 AI 칩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또 엣지 컴퓨팅 시장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센터 SSD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있어 에이징랜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연성으로 보시면 다양한 AI 모델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죠.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고가의 고성능 제품을 일괄 쓰는 게 아니라 각각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게 에이징랜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가장 저전력 고효율 칩을 설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 모델로 보시면은 B2B 기술 라이선스 판매라든가
IP 공급 및 로열티 수입, 맞춤형 칩 설계 서비스, 고부가 가치, 컨트롤러 납품 등 수익 모델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성장 잠재력으로 보시면 AI 시장의 지속적 확대로 따라서 기술 혁신 통한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신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계속 열릴 걸로 봅니다. 에이징랜드 핵심 경쟁력이에요. 고성능 영상 기술이 있어요. 또 고속 스토리지 기술이 있고요. 저전력 전원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또 시스템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에이징랜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플랫폼의 전체적인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내용들이 있고요. 이 내용은 추후 다시 한번 영상에서 따로 떼내서 강하게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또 시장의 주목 포인트입니다. 기술력, 협업력, 유연성, 성장성, 가치성 5가지 분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력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AI 특화 반도체 설계부터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기술력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협업력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포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충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연성을 보시면 가장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에이징랜드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할 수 있고 고객 요구에 신속 반응할 수 있으면서 소량 다품종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런 에이징랜드 같은 설계형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은 뭐 말할 수 없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기 전까지 급속도의 상승 파이가 있겠죠. 이 파이의 중요성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 속에서 아주 커다란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죠. 그에 따라 당연히 성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성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력 경쟁 우위도 확보하고 있고요. 장벽도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 다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성도 충분합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가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떤 전망과 과제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전망을 보시면 AI 시장 연평균이 37.3%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20% 정도 연평균 성장한다 그러면 고성장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37.3%라는 말도 안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결국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수요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고성능 저전력 AI 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떼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또 에이징랜드의 기술 개발 로드맵인데 이런 로드맵이 실제로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뭐 어차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에이징랜드가 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을 더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 투자라든가 뭐 R&D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에요. 글로벌 기업과의 뭐 협업 확대, 뭐 인재 확보 및 R&D 투자 증대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이징랜드의 투자 가치,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이징랜드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앞선 내용에서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AI 전용 NPU 설계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전력 고성능 구현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AI 플랫폼 연산 파트너로서 딥러닝 가속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ESSD 전용 컨트롤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PMIC 및 PLP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효율성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솔리다임과 프로젝트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전력 관리에 최적화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제일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전력을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하면서 맞추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효율을 내지만 저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특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에이징랜드가. 그래서 이 부분 PMIC 및 PLP 기술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칩렛 아키텍처 기술입니다. AA 반도체의 미래 기술이죠. 모듈화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B2B 수요 대응력에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죠. 또 시장성의 측면이에요. 시장성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성장성. 이게 어쨌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성에 어떠한 시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락을 할 테니까요.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때문에 엣지 AI나 LMM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8년에는 1590억 달러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 또한 확대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작은 됐고 성숙기까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이에 있어 어쨌든지 간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AI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효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특화를 갖고 있고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에이징랜드의 향후 주가를 올리는 어떤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재료화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글로벌 고객사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엔비디아 또 티어1 고객사 확대를 전망할 제 계획이고요. 또 AI 국산화 트렌드입니다. 중국, 한국 중심의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팹리스 기업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 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AI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또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천명을 했죠. AI에 대해서 강국을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특혜도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또 보시면 성장성 측면입니다. 성장성 측면에 보시면 2025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1255억, 또 영업이익 71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가도 폭락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에이징랜드에서는 이 부분을 극복하고 2024년까지가 그 하방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이제 2025년부터는 점차 성장하는 한 해로 보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의 매출은 5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장기 투자자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나만 돈을 투자하고 뭐 어차피 주가가 움직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관심과 함께 자금이 흘러야 되는데 그걸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그 부분이 시장의 평가를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B2B 중심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높은 제품 단가와 대량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이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R&D라든가 재무라든가 사업 다각화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 기술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규모 R&D 투자에 집중했죠. 그로 인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거의 빛을 2025년부터 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 시작할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5년부터 꽃을 피울 것으로 보고 거기 먼저 선제적으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많이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술 방어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 설계 인력 확충으로 역량도 강화해놨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R&D 쪽에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돼 있는 형태로 보여지죠. 그래서 향후 어떠한 그 외부적인 변수가 있었을 때 오히려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수익성 재무 같은 경우 봤을 때 수익성 회복 및 건전성인데 단기 적자에도 현금 흐름은 아직은 관리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2025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매출 1255억, 영업이익 71억. 그러니까 2024년까지 R&D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서 기술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2025년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뭐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와 함께 주가도 펌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또 기술 다양화로 리스크가 분산될 걸 생각합니다. 또 AI 반도체, 스토리지, 전력 집중 다각화할 수 있고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단일 기술 의존도도 낮춰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칩넷 아키텍처 기술 기반 모듈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또 고객 맞춤형 설계로 B2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IP라든가 설계 라이선스 사업 확장 가능성을 내포해 두고 있죠. 외부 평가 및 전략적 측면에서 보시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회사와 협력한다거나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글로벌 티어1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AI 기업들과의 협업도 하고 있죠. 또 기술 같은 경우도 공동 개발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솔리다임과 PMIC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ESSD 컨트롤러 기술을 검증받았습니다. 또 칩넷 기반 설계 기술을 협력받고 있죠. 또 신뢰적으로 본다면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 신뢰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으로 검증이 되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고성능 저전력 기술을 인정받아서 요것 때문에 지금 뭐 에이징랜드의 반도체 설계 용역이라든가 내용들 또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B2B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또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AI라는 부분은 국가 중추 산업으로 다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에 일괄적인 반도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대로 특화돼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AI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관한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들 낮게 평가하면서 시장도 만족해 봤죠. 근데 이게 2025년부터 25년부터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 부분에서 소홀했던 부분들, 기관 투자 유치 가능성이라든가 R&D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게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직랜드 투자 가치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가 기술력과 시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NPU라든가 ESSD 컨트롤러 설계 역량 보유 또 PMIC 칩넷 아키텍처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토리지 중심 AI 인프라 확대의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성장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죠. 성장성은 AI란 자체가 그렇죠. 자체 성장성이 있는 거고 또 기업 자체로도 2024년까지의 그 투자에 대비해서 이제 2025년부터 결실을 거두는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외부 평가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이 원하는 그런 스토리로 지금 에이징랜드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고성능 스토리지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팹리스 시장의 틈새 포지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이 틈새 포지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요만한 시장에 이만한 게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만한 시장에 이만한 거를 틈새 시장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의 미래 전망이에요. AI 고성능 스토리지 생태계의 핵심 기업을 도약할 수 있고요.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내용들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죠. 에이징랜드 투자지 고려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단기 재무 리스크와 장기 성장 잠재력의 균형이에요. 뭐 장기적으로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단기 재무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죠. 2024년까지는 불안불안했어요. 뭐 계속적으로 수익은 안 나고 성과도 안 나는데, 그죠?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2025년부터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다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개발 진행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기술 개발을 많이 해놓고 기술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기술을 좋게 평가받고 좋은 회사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또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서 경쟁력이 붙을 수 있죠. 또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각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펌핑이 돼야 뭐 이런 부분들도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락을 볼 텐데 지금은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 저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차트로 보시면 차트가 이래요. 이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시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익 실현하셔라. 수익 실현하셔라.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 그래도 여긴 다시 눌릴 자리다. 눌려야지만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더 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보는 게 낫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은 성과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 폭락을 통해서 전 종목들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죠. 27,000원과 24,500원이라는 자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또 하나 22,000원 자리도 있는데 이 라인까지는 안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이 좋은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매수를 잘 하셨다면 그 부분 본인들이 선택을 하셨겠지만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분명히 올라가면 눌림이 나올 겁니다. 나올 자리는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전에 여기서 올라올 때와 여기서 올라올 때는 내용이 틀려요. 이제는 돌파하는 걸 기대해야죠. 돌파하는 걸 기대해야 되는 거고 돌파 이후에 다시 눌림 자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익 실현을 할 필요 없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다 정리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여기 이 자리는 와야 되는 자리니까 다 수익 실현은 상관없지만 이 자리는 이제 만약에 돌고 올라가면 다시 오지 않을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 실현을 안 할 이유는 없죠. 만약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 그러면 좋은 수익 자리잖아요.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펌핑이 됐으니까. 이럴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건 항상 선입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건 선인데 이 수익 실현의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를. 이 자리에서는 100%를 해도 땡큐란 말이에요. 왜냐 올라가도 어차피 다시 온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적어도 70% 그렇죠? 50%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수익 실현의 퍼센테이지를 좀 조절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조절하면서 여기서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올라오면 돌파하면 되고 여기서 또 수익 실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눌리면 불타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을 때도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50% 이상 수익 실현을 하면 다시 내려왔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올라갔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적당한 수익 실현, 본인의 그 자산이나 내용에 맞춰서 적당한 수익 실현 후에 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넘버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향후 관심 있는 넘버원 중에 하나고 제 영상에서 항상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12월부터 2월 사이에 그죠? 12월부터 2월 사이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향후 시장의 주도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도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언제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요 라인 움직임. 그런 움직임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라인마다 과감하게 매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보시면 이게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이쁘게 잘 샀죠. 기가 막히게 샀어요. 그죠? 샀고 수익 실현하고 또 여기서
여기서 정확히 샀을 겁니다. 정확히 사고 수익 실현을 하지 말고 쭉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돌파하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선 무조건 다 정리해라. 여기는 돌파해도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종목이다. 눌려야 되는 자리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라고 했냐면 요거 장기 이평이 붕괴되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노려서 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또 다시 고점입니다. 그죠? 아주 100%죠. 뭐 거의 신이 내린 작두 치는 것처럼 했죠.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잘할 거 못하게 뭐 있어요. 제가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본인 투자하는 건 본인 여러분 몫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목이 100%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목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흐름을 가지고 제가 제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손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을 봐서 내가 살 구간을 사서 기다릴 때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얘를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사자마자 오르고 그죠? 사자마자 오르고 제일 고가에서 팔고 또 최저가에서 하고 최고가를 또 돌파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 100% 맞았잖아요. 100%. 무당처럼 100%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있겠죠. 뭐, 한 100번 하면, 뭐, 한 10% 내외로 있을까 말까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 이 자리에 못 갈 거 가니까 파는 거고, 여기서 올라갈 거 가니까 사는 거니까, 모든 게 다 똑같죠. 그러면, 반대로, 에이징랜드는 어때요? 에이징랜드는 어땠습니까? 에이징랜드라고 안 그렇겠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에이징랜드가 여기서 맞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라갈지 여기서 맞고 올라갈지 여기서 맞고 올라갈지 여기서 맞고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서 그냥 한 방에 쭉 갔다. 그럼 이것도 뭐 잘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고 그죠?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하기까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2개월, 3개월의 시간의 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텀에 왔을 때 이 자리에 다시 그 시간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종목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요게 키포인트인 거고요. 또 여기서도 지금 요 라인에서 시장의 급락과 함께 쉽게 들어와서 또 쉽게 움직였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여기서도 한 2, 3개월 끌어버려요. 밑으로 또 붕괴를 하기도 한다거나 여기서 끌고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올라가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건 틀리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근데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원방으로 좋게 나와서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샀는데 질질질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도 사고 여기서 사고 했더니 올라간 척 하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한 뭐 2, 3개월 끌어요. 그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기를 견디면서 오는 라인마다 잘 사주고 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일정 부분 실현하면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한테 이득을 가져가면서 그래야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자리도 그렇죠? 다시 한번 종목을 다른 걸 보시면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인데 인벤티지 랩 뭐 제 채널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얼마나 제가 많이 다뤘습니까, 그죠? 뭐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해서 또 반등 뭐 강하게 나왔을 때 수익 실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수익 실현 또 여기서 왔을 때도 이거 오면 또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마지막 자리까지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최저점에까지 다 잡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펌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 이 종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은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 새롭게 어떤 그 움직임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려서라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집했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왜 다른 종목과 틀리냐는 거죠. 틀리냐는 거고 또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돌파를 해도 어차피 다시 눌릴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어차피 얘가 여기 도망가도 여기 눌릴 자리니까 여기서는 많이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왜
그럼 얘는 왜 여기를 돌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영상을 띄우면서 이게 안 된다, 이제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냐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세요. 주봉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여기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죠. 시장이 알아게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샀어요. 최저변 샀어요.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돌파할 때까지 어떻게 들고 있냐 이거죠. 완빵으로, 그러니까 일본으로 다시 가서 완빵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매수를 해서 거기 돌파할 때까지 다 들고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정도의 고수의 영역은 못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캐퍼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이 라인에 왔을 때 수익 실현 한번 했더니 돌파할 때 했더니 나머지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여기서 들어갔던 라인에서 갖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끝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돌파돼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또 이 종목이 돌파돼서 또 시세를 날리려면 또 시세가 났는지 끝나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가 안 나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가 나오겠죠. 제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재료가 우리가 원하는 재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지금 예를 봤을 때 보자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리해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라인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다 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길 기다려 놔둬야죠, 이제는. 더 가지고 가봐야죠. 근데 다 가져갈 때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왜 내려오는 걱정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이쯤 되면은 이미 나는 수익은 다 챙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수량이나 내가 금액이 있는 겁니다. 보너스인 거 쉽게 말하면 이 보너스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야 여기를 돌파했을 때 갔다가 음봉이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얘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종목이. 그러면 얘가 다시 내려왔을 때 24,500원에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고요. 22,000원에도 다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22,000원에도.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가 더 올라가서 많이 내려온다면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근데 이미 이 자리에서는 이미 나는 내 투자한 거 이상의 수익은 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챙겨놓고 나머지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을 항상 그렇게 접근했을 때 내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나하고 사대가 맞는 종목과 내가 사대가 맞는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나 이 종목 정말 좋게 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한번 내가 잘 그려봐서 이 종목에선 집중해서 내가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야겠다고 하면 그 비중에 싣는 정도를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 아주 쉽게 말해서 종목 여기 라인마다 100만 원씩을 샀다고 쳐요. 그럼 나 이건 괜찮다 싶다 그러면 200만 원씩 정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사던 걸 갑자기 난 1000만 원 살 거야, 2000만 원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샀다고 치면 대신에 많이 산 만큼 올라왔을 때 똑같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을 때는 100만 원 샀을 때만큼의 수익 생기는 정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밑에 라인에서 쌓이는 물량과 자금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5번을 샀다고 쳐요. 20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100만 원씩 샀을 때는 이렇게 오면은 이쯤 왔으면 내가 한 400만 원은 정리하고 나머지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골파하는 걸 볼 거다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사놨으면 400만 원 정리해도 6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거 돌파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렇게 1000만 원 샀을 때 여기 왔으면 얘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나는 손해나서는 안 돼요. 손해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트레이딩을 내가 수익이 날 때마다 얼마큼 챙겨 놓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종목이 자리가 제자리에 오잖아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리고 시나리오 자리에 오면 이 종목이 바로 가면 쉽죠. 굉장히 쉽은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왔을 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자리들이 사람의 심리를 묘하게 건드리는 자리예요. 그냥 손절을 하게끔 유도하는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손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손이 나갔을 때 수익이 나면 내가 이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또한 여기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수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70%입니다. 70%. 그러니까 뭐 3개월, 2개월 뭐 이런 시간을 가져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또 추가적으로 또 붕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걸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들이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안 움직여주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투지 투자를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를 세우고 본인 시나리오를 믿어야죠.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 이 라인이 힘들리는 이유는 일단 전망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기 때문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만 눌림목을 매매하는 게 시나리오 매매입니다. 그러면 이 눌림목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전망이 안 좋거나 뭐가 악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종목이 없어지는 악재가 아니라면 그렇다 그러면 요 라인에 오는 거고 또 이 라인을 눌림목을 기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앞전에 자금의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금의 집행을 기반으로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라는 게. 그러면 이 자금의 집행이 됐을 때 이 자금을 집행한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금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내려고 할 건데 그러려면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급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뭐 사족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자리에서 이쁘게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여기서 수익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좀 길게 보시라. 그리고 어쨌든 좋은 종목이라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